유저 초이스라고 하는 함수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무한 루프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언제 정상적으로 그 입력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 루프를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자한테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지를 보여줘요. 선택지를 보여준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요. 입력받은 거를 정수로 바꿔봐요. 정수로 바꿨을 때 에러가 없으면 이제 그 입력받은 문자열이 1, 2, 3 중에 하나냐를 확인을 해봐요. 1, 2, 3 중에 하나면 루프를 끝내면 돼요. 루프가 끝났을 때에는 1, 2, 3 숫자 중에 하나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수로 변환할 수 없으면 에러가 발생해요. 그러면 아예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고 다시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루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수로는 제대로 변환이 됐는데 그 변환된 정수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 여기서도 에러가 발생이 돼요. 에러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된다? accept로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만나지 못하고 accept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루프로 가게 돼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언제 끝나게 되냐 하면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1이나 2나 3 중에서 하나만 그 선택했을 때만 정상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except는 try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except는 try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안쪽 블록을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바로 accept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accept로 들어오는 거고요. try 구문을 실행하다가 에러가 없으면 그냥 accept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없으면 accept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네. 지금 코드에서 accept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accept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int로 변환할 때 int로 변환이 되지 않으면 accept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요 아래쪽은 실행이 안 돼요. 여기가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브레이크를 만나지 못해요. 유저의 값이 저장이 안 돼요. 유저의 값이 저장이 안 되고 저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accept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한 가지가 있고 int로 변환은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됐는데 그 변환된 값이 정수 값이 저장된 유저가 1, 2, 3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1, 2, 3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해요.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accept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accept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실행이 끝났죠. 실행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try accept가 전체가 실행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try accept 실행이 전체가 끝났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직 while loop가 안 끝났잖아요. 그쵸? 여기에서는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accept에서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루프를 다시 한번 실행하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int로 변환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유저에 잘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저에 저장된 값이 1, 2, 3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뭘 만나냐면 브레이크를 만나겠죠. 브레이크를 만난다는 얘기는 누구를 빠져나가는 거? Y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실행이 되냐면 이제 그 다음 실행 문장은 return 문장이 되는 거죠. return이니까 유저에 저장된 값이 어디로?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return 되는 거예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됐습니까?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네, 정상적으로 1이나 2나 3을 입력을 하면 한 번만에 끝나요. 1이나 2나 3 중에 하나를 입력한 경우에는 한 번만에 2를 리턴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요게 그런 함수고요. 그런 함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리턴만 하면 돼요. 함수 이름을 먼저 할게요. 함수 이름을 컴퓨터의 선택이라고 해서 컴퓨터 초이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초이스. 컴퓨터 초이스는요, 리턴만 하시면 돼요. 랜덤 모듈에서 rand range 1부터 1, 2, 3까지니까 4보다 작을 때까지 라고 해서 리턴 하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그럼 컴퓨터 초이스 호출해 보면은요, 호출했을 때 3을 리턴하기도 하고요, 2를 리턴하기도 하고요. 계속 실행해 보세요. 계속 실행해 보시면 1, 1, 2, 2, 2, 1, 2, 3이 잘 안 나오네요. 네, 3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1과 2와 3이 랜덤하게 섞여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반복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1이 나온 횟수와 2가 나온 횟수와 3이 나온 횟수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 처음 한 5번 했을 때는 1만 5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은 4번 나오고 2는 1 번만 나오고 이럴 수도 있지만 100번, 200번 이렇게 반복하는 횟수가 많으면 그 안에 1과 2와 3이 섞여 있는 횟수가 비율이 비슷할 거예요. 자, 이런 함수예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가능할 거예요. 사용자가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컴퓨터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가능할 거고요. 그 내용을 한번 출력하는 코드. 출력하는 코드를 저는 함수로 만들게요. 함수로 어떻게 만들 거냐면 def 뭐라고 할까요? show라고 할까요? show 유저 컴퓨터. 유저와 컴퓨터의 선택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죠. 유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주고 컴퓨터가 입력한 값이 무엇인지 전달을 해서 유저와 컴퓨터 값을 보고서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저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RPS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여기 뭐라고 만들 거냐면 1은 가위라고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바위라고 만들 거예요. 그리고 3은 도라고 만들 거예요. 자, 이거 뭐냐 하면 딕트예요. 딕셔너리. 정수를 키값으로 하고요. 문자열을 그 value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든 거예요. 유저나 컴퓨터라고 하는 변수에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유저는 1이다, 컴퓨터는 1이다 이렇게 숫자로 얘기해 주는 것보단 유저는 가위다, 컴퓨터는 바위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숫자와 그 숫자에 해당하는 가위바위보를 문자열로 매핑을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키와 밸류의 쌍으로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리턴할 필요는 없어요. 리턴할 필요는 없고 출력만 하면 돼요. 유저가 무엇을 출력을 했는지,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컴퓨터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만 출력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저는 이렇게 변수를 어떤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어떤 값을 출력을 할 건데 값을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면요. RPS라고 하는 딕셔너리에서 유저 여기에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숫자 값을 가지고서 가위인지 바위인지 본지라고 하는 거를 요 안에다가 출력을 하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RPS 컴퓨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이거는 무슨 의도로 만든 함수냐면 이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자, 1 이건 뭐예요? 유저 1 컴퓨터 1 이건 뭐예요? 유저랑 컴퓨터가 전부 다 가위를 냈다라는 거잖아요. 유저도 가위를 냈고 컴퓨터도 가위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출력하겠다라는 함수인 거예요. 이 함수는. 자, 볼까요? 자, 유저에 2를 전달을 했어요. 컴퓨터에도 2를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안쪽 부분이 뭐가 돼요? 딕셔너리에서 키값 1번. 키값 1번에 해당하는 밸류가 뭐예요? 가위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라고 문자열이 만들어져요? 가위라고 하는 문자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에 숫자가 1이 전달이 됐어요. 1이 전달이 됐죠. 그럼 여기서 RPS라고 하는 딕셔너리에서 컴퓨터 1이란 말이에요. 숫자 1에 키 1번에 해당하는 문자열은 가위죠. 컴퓨터 가위라고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컴퓨터가 2번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출력이 되겠죠? 유저는 1번이니까 그대로 가위. 컴퓨터는 2번이니까 가위.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숫자가 들어오더라도 1, 2, 3 중에 하나이기만 하면 제대로 된 값이 들어오겠죠. 출력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딕셔너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if, else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1번이면 가위를 딱 꺼내고 2번이면 바위를 딱 꺼내고 3번이면 보라고 하는 문자를 꺼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됐죠? 네.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자 이제 하나만 더 만들면 돼요. 게임 결과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사용자가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가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용자 1, 2, 3 중에 숫자가 하나가 들어올 거고요.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중에 숫자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서 유저가 이겼느냐, 컴퓨터가 이겼느냐, 비겼느냐, 문자열 3개 중에 하나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1이나 2나 3이 들어왔다고 치고,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저, 여기 컴퓨터라고 할게요. 유저는 1, 2, 3 중에 하나고요. 컴퓨터도 1, 2, 3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는 다 비기는 경우. 비기는 경우 가위, 바위, 보. 여기가 유저가 이기는 경우죠. 그 다음에 바위, 가위, 바위, 가위. 써놓고 해야 되겠네요, 저도. 가위, 바위, 보. 여기도 가위, 바위, 보. 가위랑 보니까 가위가 이기는 거 맞죠? 그럼 여기는 컴퓨터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는 컴퓨터가 이기는 거고, 바위랑 가위니까 여기는 유저가 이기는 거죠. 바위랑 보니까 여기는 컴퓨터가 이기는 거고, 보랑 가위니까 여기는 컴퓨터가 이기는 거고, 보랑 바위니까 유저가 이기는 거고요. 유저가 이기는 거고, 그쵸? 이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에서 컴퓨터를 뺀 거, 유저에서 컴퓨터를 뺀 거를 보면 여기는 0, 그죠? 0이면은 다 비기는 경우예요. 0이면 그 다음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빼기 1이니까 1, 0, 마이너스 1, 2, 1, 0이죠. 자, 유저가 이기는 경우는 언제 이기는 거냐면 유저가 이기는 경우를 다 세보면 여기, 여기, 여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 2면 유저가 이기는 거고요. 2나 마이너스 1이면 컴퓨터가 이기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게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게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유저 빼기 컴퓨터라고 하고요. if 게임이라는 변수가 0이면 result는 뭐예요? 비겼음이에요. 비겼음.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게임이 유저가 이기는 경우는 1이나 마이너스 1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1이나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누가 이기는 경우? 유저가 이기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잖아요. 2나 마이너스 1인 경우. 그죠? 이때는 누가 이기는 거다? 컴퓨터가 이기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결정 지은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겠다? return result를 하면 되겠다. 예.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는 에러 처리가 필요가 없어요. 유저의 1, 2, 3 이외에 다른 숫자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도 1, 2, 3 이외에 다른 숫자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유저한테 입력을 받을 때 이미 1, 2, 3 이외에 다른 숫자들은 입력받을 수 없게끔 했기 때문에. 컴퓨터는 난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다른 숫자는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저가 선택한 숫자에서 컴퓨터가 선택한 숫자를 빼준 그 값을 가지고서 비겼는지 유저가 이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가 이겼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네. 자, 볼까요? 자, 한번 몇 가지만 해보죠. 몇 가지만 해보면 게임 result에다가 자, 유저는 가위를 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가위를 냈어요. 이러면 비겼습니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유저랑 컴퓨터가 똑같이 가위와 가위를 냈으면 비겼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가위랑 유저는 가위인데 컴퓨터는 바위를 낸 거죠. 이거는 바위니까 컴퓨터가 이긴 거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유저는 가위인데 컴퓨터는 보호를 낸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유저가 이긴 거죠. 제대로 만들었네요. 물론 3가지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나머지 9가지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다 해보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함수인 거예요. 자, 함수에 대한 게 됐죠. 설명대로 됐죠.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를 전달받아서 누가 이겼는지를 리턴하자. 누가 이겼는지를 리턴하자 라고 하는 함수잖아요. 유저 1, 2, 3 중에 하나 전달받고 컴퓨터 1, 2, 3 중에 하나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전달받아서 유저가 이겼는지 컴퓨터가 이겼는지 문자열로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필요한 함수들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함수, 그 다음에 컴퓨터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하는 함수,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함수, 그 다음에 누가 이겼는지를 결정하는 함수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요 안쪽을 채우는 거는 우리가 만든 함수 이름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물론 여기 반복문 종료 뭐 이런 것들은 브레이크도 있어야, 무한 루프 있어야 되고요. 뭐 브레이크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